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제가 뭔가 대본이 아니라 아예 자료를 만들어 왔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원래 저는 이걸 진작에 해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키움증권의 박명선 앵커님이 먼저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내외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생각을 빨리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다닥 만들어 왔고요.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서브컬처. 자, 근데 왜 맨 앞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느냐? 사실 얘가 결국 서브컬처의 대표 주자예요. 그러니까 서브가 메인 컬처로 온 대표 주자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는 일요일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자 기준으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이 떴어요. 18.3%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레몽레인의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시청률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쭉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한번 주춤했네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패턴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3개, 3개, 2개, 그 다음 3개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토, 일요일이 제일 높아요. 자, 이 원인이 뭐냐? 금토에는 경쟁작이 있어요. 소방서역 경찰서라고 김래원 씨가 주연을 맡고 있는 8% 정도에서 9% 사이의 시청률이 나오는 경쟁작이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보통 시청률이 떡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계속 해야 된다. 아무리 투자경고 딱지가 붙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아프리카TV 대표적인 서브컬처 관련주죠.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2배 반이 올랐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브컬처가 이제 언제부턴가 메인컬처, 메인스트림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걸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서브컬처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게임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롤이라던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좀 디자인이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하기에 재밌는 게임에 좀 치중을 했어요. 그런데 대성청출한 종목의 급등을 가져왔던 게임이죠. 니케라는 게임, 그리고 일본의 말달,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요 두 게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눈이 즐거운 게임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요 니케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선정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게임인데, 게임이 이제 FPS류의 게임인데, 게임에 있는 캐릭터가 총을 쏴요. 근데 뒤를 보고 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람이니까 몸이 흔들리겠죠. 그런 면에서 뭐 선정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마무스메, 이 게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수영복 입은 마루젠에서 수루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뽑아서 요거 게임 돌리고 있으면은 좀 창피한, 뭐 그 정도로 좀 우리가 이제 소위 눈이 즐거운 그런 게임들이 대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요런 게임들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대성창조가 그때 많이 올랐었고, 우마무스메도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카카오 게임즈가 무난한 상승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플러스 또 뭐까지 가요? 애니메이션까지 가요. 진격의 거인이라던가 네즈코가 나오는 귀멸의 칼날이라던가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서브컬처의 대표 주자로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네가 뭐예요? 다 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브컬처를 이끌어갈 만한 애니메이션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 뒤에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따라하고 싶어져요. 그 따라하고 하는 이 관련된 게임들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애니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 AGF라고 해서 최근에 AGF라는 페스티벌이 킨텍스에 있었고요. 동시에 부산 백스코에서는 지스타라는 게임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애니게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앤 게임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갑자기 일본인 줄 알았고 막 이제 덕후들이 막 춤추고 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 물품보관소라는 이미 글씨가 보이는 그 영상을 연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영상의 장소예요. 그런 곳인데 여기 뭐 이런 것들의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참여자들을 자세히 보니까 예전이랑 굉장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덕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좀
음침하고 약간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옛날 덕후는 우리가 소위 막 이런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너 덕후지라고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현재 지금 이분은 안녕수야님인데 안녕수야님의 그 나무위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안녕수야님이라던가 뭐 이경민이라던가 그리고 뭐 푸른님 뭐 이런 분들처럼 실제로 언제부턴가는 이런 이쁘고 잘생긴 분들이 덕후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 야, 이거 덕후? 생각보다 부정적인 게 아니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이거 해볼 만하다. 나 이거 나 원래 덕후였는데 내가 못 밝히고 있었어. 근데 나 덕후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덕후를 이제 슬슬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K 컨텐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말달 일본 게임이죠. 니케 같은 경우에는, IP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국산화를 시킨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K 컨텐츠로, 그러니까 국산 컨텐츠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국산 컨텐츠로 바꿔나가는 작업의 선두주자로 있는 게 무엇이냐? K 웹툰입니다. 대표적인 회사 두 곳이 문피아와 박태준 주식회사예요. 사실 뭐 문피아라는 회사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이버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SJH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소설을 집필한 그 작가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예요. 자, 스튜디오 SJH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어요. 누구냐면요. 여러분 혹시 노블레스라는 웹툰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뱀파이어가 나와서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라고 하는 그 작가님, 손재호 작가님의 SJH를 따와서 만든 회사인 거고요. 네이버의 계열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5편이 결국 다 뭐냐면요. 넷플릭스 혹은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고 있는 K 컨텐츠예요. 그래서 K 컨텐츠가 지금 점점 더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넷플릭스로 간 걸 확인해 보니까 넷플릭스의 재벌집 막내 아들 지금 넷플릭스 한국 국내 전체 1등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리고 언락 마이보스 사장님 잠금해제인가? 요 드라마도 웹툰 기반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나 갓 오브 아이스쿨, 시네타, 거기다가 노블레스까지 굉장히 많은 웹툰들이 애니메이션 혹은 드라마로 제작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순위가 굉장히 높이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웹툰 시장이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지금 내년 기대치가 2조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2021년 대비 2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성장폭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 성장률이 거의 20%에 가까운 성장률이거든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성장폭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앞으로 애니메이션 혹은 드라마랑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냐면요. 이미 드라마화 되어 있거나 혹은 영화화 되어 있던 심지어 마블 것까지 네이버 웹툰화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구간이에요. 메인스트림에 있던 컬처가 우리가 소위 서브컬처라고 했던 문화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두 개의 문화가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로 엮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브컬처와 메인컬처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오히려 이 서브컬처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더 본다면요. 탑툰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웹툰 사이트예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곳이고 보다 보면 이제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회사는 탑코미디어라는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의 자회사예요. 그런데 여기도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이 1200개 정도를 넘어갔고요. 지금은 아마 20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웹툰들이 이미 출판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관리하는 곳이 필요해졌어요. 그 관리하는 곳이 뭐가 됐냐면 일종의 MCN처럼 됐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는 이런 컨텐츠들을 끌고 나가는 컨텐츠 리더가 필요해졌죠. 그 컨텐츠 리더를 우리가 한때 서브컬처였으나 지금은 주류 문화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라던가 유튜브 같은 곳에서 버추얼 유튜버와 같은 형태 혹은 일반 애니메이션 유튜버 안녕수야님이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는 유튜버인데 뭐 버추얼 유튜버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프리아라는 이름의 타요님이 관리하고 있는 버추얼 유튜버 그룹까지 생성되고 있다. 결국 메인스트림이랑 섞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걸 관리하는 MCN이 필요해졌어요. MCN으로 한번 가볼까요? MCN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대표적인 MCN들을 쭉 이렇게 나무위키에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버추얼 유튜버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1위 플랫폼 제외하고 2위 플랫폼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대표적인 덕후 유튜버 레바님이 들어가 있고요. 트레저 헌터에는 초단님이 있어요. 언제든지 코스프레와 같은 서브컬처의 선두주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IM 브랜드라는 좀 규모 있는 MCN에 최근에 이유란님이 계약해서 들어가셨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위 서브컬처인 코스프레 분야로 방송을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결국 뭐냐면 서브컬처를 담당할 만한 사람들을 메인스트림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는 노력을 지금 MCN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MCN은 결국 기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이게 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빠르게 말을 했으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브컬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서브컬처가 아닌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거는 서브컬처와 메인스트림의 결합이다. 그래서 웹툰 플러스 게임 플러스 영화, 플러스 쇼핑, 플러스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이런 것들로 주식을 찾아야 돼요.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걸 잘 연결할 수 있는 주식을 찾아보셔야 돼요. 뭐 웹툰 플러스 게임 관련주들 분명히 있을 거고, 웹툰 플러스 쇼핑 없을 것 같죠? 현대 HT처럼 웹툰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웹툰을 개발한 드라마, 뭐 재벌집 막내 아들과 결합하고 나니까 거기에 협찬 들어가는 현대 HT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것들, 그러니까 서브컬처에 있던 것들을 메인 컬처로 끌고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주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치환하는 연습들만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 서브컬처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브컬처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서브컬처에 있는 종목들을 메인스트림에 있는 종목들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매력적인 종목이다, 혹은 매력적이지 않은 종목이다를 구분하시는 연습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빠르게 서브컬처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것과 이제 메인스트림을 결합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 웹툰이랑 뭐 서브컬처 이런 게 생각보다 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 이미 그걸 먼저 판단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될 만한 게임 컨텐츠 혹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더해서 여러분들만의 종목을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